총리님 이거 아침 시간에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독일의 이제 연정 정치에서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대북 정책에서의 이제 여야 초당적 협력, 이 문제가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파헤치는 것이 이전 정권의 대북 정책 행정 영역을 파헤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북 정책에서 전 정권의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또 저 같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강제 북송,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까지도 저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에서는 진실 규명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을 수 있겠지만, 대북 관계에서 또 보면 북한을 향해서는 시작부터 결국은 북한이 복인되는 결국 반북 또 대결 대화 고부로 시작 발걸음을 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현 지금 우리가 원내와 행정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해서 기존 모든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 당에서는 이건 평화쇼다라고 한 문제지만, 권영세 장관이 이번에 전향적으로 이렇게 6월 15일 날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현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독일의 경험을 살렸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강제 북송, 이런 대북 정책에서의 전 정권의 행정의 영역을 끝까지 우리가 파헤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초당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연정 협약을 4주 동안 토론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여야 사이에 이제부터라도 뭐 외교라든가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야당 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전임 정권에 대한 그 모든 행정 영역에 있었던 일은 파헤치지 않는다, 이런 뭐 연정 협약 같은 비슷한 걸 지금 현 시점에서 초당적 협약 같은 걸 우리가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독일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데나워 정부 브란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서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힘우회 정책, 또 서방과 연대를 통해서 동독을 이제 나중에 흡수통이라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한다면은, 브란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 협력해서 평화롭게 살자, 현실적인 그런 정책이었는데, 독일도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갈등 대립이 심했습니다. 심했고, 그리고 기민당 안에서도 이제 온건 강경파, 3인당 안에서도 온건 강경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갈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이 다 다를 거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하튼 대화를 여하튼 그걸 포기하지 말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전 정부 정책은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이 계승 진화하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정의 이제 파트너 중에 한 정당은 그 연정 파트너로 또 후임 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항상 남아있습니다. 자민당이라는 당은 5% 내지 10% 얻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기민당하고 연정을 하다가 3인당하고 연정하다가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집권했던 정당은 오히려 자민당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를 지냈던 겐샤라는 분은, 그분은 22년을 장관을 했어요. 지역구에서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뭡니까? 비례대표로 늘 당선돼 가지고 훌륭한 이렇게 정치가를 길러내는 그런 연정이,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강경 압박 정책과 햇볕 정책이 이렇게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계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겁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통일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고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있는 이상은 국방부나 국정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서 만약 도발을 하면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나 외교 쪽에서는 그래도 상대방으로서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양쪽이 함께 가야지 수레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정부든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할 정부라고 본다, 정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가지고 함께 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되도록이면 화해 협력하고 하려고 하는 이제 권영세 장관의 그런 이제 노력은 그건 필요하다. 충분한 대화 또 여야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응징하고 과거를 잘못을 꼭 들춰내기보다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처럼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국민들이 정말 알게 해준다든지 또는 다음 정책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는 것은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